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입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의 어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 프로그램 설계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앞서서 이 설계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요소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 설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런 것들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문서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프로그램의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자, 프로그램 활동의 주제라든지 그다음에 목적, 그다음에 일정과 활동할 장소, 그다음에 참가 학습자, 지도자, 보안 경비 담당자, 그다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 유의점과 평가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반영돼야 할 요소가 이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돼야 할 요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활동의 그 주제가 뭐냐,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이 목적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장소는 어디를 할 것이냐, 그리고 참가자 즉 학습자, 지도자, 보안 경영 담당자, 구체적인 프로그램 목표, 그다음에 내용과 방법, 그다음에 유의점과 평가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어야지만 자, 프로그램의 설계를 작성할 때 목적과 내용, 방법, 평가 등에 있어서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이런 어떤 문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좋은 어떤 그런 설계를 통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의 이제 이 프로그램의 설계를 우리가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 예시를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해보면 자, 이 프로그램 설계를 하는데 이 소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먼저 프로그램명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 대상자가 누군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고 난데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 대상자를 누구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 인원을 몇 명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시간도 마찬가지고 장소는 어디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지도자가 이제 뭐 나중에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 몇 시간을 언제 할 건지. 기간은 왜 이러냐면 프로그램 대상자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사실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시간도 중요하고 뭐 장소도 중요할 수도 있겠고 어디가 안 중요한 건 없겠죠. 근데 왜 이러냐면 학생들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방학이 아니면 그다음에 어떤 토요일 날이나 주말이 아니면 그다음에 그 시간도 마찬가지로 뭐 오후라든지 뭐 이런 시간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장소도 너무 멀리 한다든지 뭐 너무 어떤 데 가까이 있다든지 뭐 어떤 이런 방법들이 측면에서 보면 조금 그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원은 몇 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면 자, 이후에 자, 설계 내용은 자, 프로그램의 목표,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용, 그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그다음에 유의점, 이런 프로그램 예산, 이런 순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예산 순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은 이제 이렇게 이게 설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와 내용, 평가, 유의점, 그럼 예산 순 이런 것들은 이제 세워진다. 그러면 자, 이 프로그램 지도안을 이제 설계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지도안은 프로그램의 시간, 그다음에 내용 수준, 그다음에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은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즉 도입 단계, 전개 단계, 평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이 내용들을 잠깐 한번 소개를 하고 다음 마지막에 이제 프로그램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모형에 의해서 이제 작성된 이 프로그램 지도안의 예시를 이제 우리가 보면 도입분에서 우리가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120 시간을 이제 얼마냐는 120분을 이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120분을 가지고 이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도입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한 20분 정도, 전개에서는 한 80분 정도, 평가에서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이제 1차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입 부분에 있어서 도입분 20분에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자, 참가자를 어떻게 돼요?
참가자 파악하고, 그 다음에 수업 동기와 부여 목표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강의, 그 다음에 활동 방법을 예시하는 거죠. 여기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이 도입 부분에서는 참가자를 파악을 하고, 수업 동기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과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부여 목표를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의, 활동 방법을 이제 여기에서는 예시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도입 부분에서 그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자, 전개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80분이라고 했다. 그래서 전개 부분의 80분에는 뭘 해야 되냐? 여기에서는 어떤 개별 활동이라든지 모듈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별 활동이나 모듈 활동을 통해서 이제 교사와의 어떤 면에서는 상호작용 요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습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요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활동이라든지 이제 그 전개 단계에서는 개별 활동이나 모둠 활동을 통해서 이제 교사와의 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내용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작성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 부분 이제 20분에 대해서는 이 평가 부분 20분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발표하죠. 발표는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에서 이제 선발하는 거죠. 같이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자가 이제 종합해서 이제 이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감문 작성을 하고, 소감문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대한 것들을 작성을 한다. 그래서 20분은 이제 발표는 이제 개인이나 모둠에서 이제 선발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이제 지도자를 종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감문 작성을 하고 이제 평가에 대한 작성을 한다. 요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자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 여러 가지 제시된 지도안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목적과 목표, 목적과 목표 등 이 프로그램의 의도에 맞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구조화 필요하고 체계화. 이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구조하고 체계적으로 이 청소년 지도할 수 있는데 이 도움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이런 이제 단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 시 이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 유의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자, 프로그램의 설계는 여러 어떤 그런 원리라든지 이 원리하고 이 방법, 이 원리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제 설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계는 원리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 지도안이 이제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는 원리와 방법을 통해서 이 과학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고, 이게 이 근거를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지도안이 이제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을 한번 작성할 때 이제 유의할 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프로그램 설계 과정, 이 설계 과정을 통해서 계획되어진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자와 이 지도자가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설계 과정을 통해서 계획되어진 프로그램은 이 참가자들이 어떻게 돼요? 뭘 만족시켜줘야 돼요? 요구를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가자와 지도자가 교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실시 방법이 다양하게 됨에 따라 이 상황 변화도 어떻게 돼요? 다양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연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이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뭐냐면 청소년 프로그램은 이 상황이 아주 급변하게 변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다양해지기 때문에
자, 유연하고 순발력 있는 것들에 대처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된다. 여러분들도 교육계획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어떤 뭐 교육을 진행할 때 보면 우천시라든지 뭐 폭우, 뭐 예를 들어서 뭐 폭우에 대처할 수 있는지 폭설, 뭐 이런 어떤 그런 재난이나 그런 어떤 그 날씨와 관계된 이런 어떤 것들을 인해서 이 교육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 정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냥 또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에서는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될 건지, 뭐 이런 교육계획 다양한 대응 방안을 이제 마련을 해 놓는 거죠.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실시간에 이제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청소년 프로그램들도 이런 어떤 정규과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이런 어떤 순발력 있고 유연한 이런 어떤 그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끊김이 없이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이 또 유의하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가자들의 이 자주성을 촉진시켜주고, 자, 그들의 의견을 고침으로써 더 나아질 수 있게 하는 시간대를 편성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그 대상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오래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이 학생들, 또 많은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존중받고 있다. 그리고 이 자주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의견을 어떻게 돼요? 의견을 고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시간대를 좀씩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편성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대는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토요일 날이나 뭐 일요일 날 이렇게 해서 뭐 시간대는 뭐 10시간 이렇게 해서 뭐 5시까지 편성을 했는데, 학생들이 10시에 뭐 금요일 날 뭐 학원 갔다 오고 뭐 갔다 10시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뭐 오후에부터 뭐 예를 들어 2시부터 해가지고 뭐 6시까지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조정이 되는 것들을 이제 조정해서 편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자, 이 목표 달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어떻게 해요? 이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여유로움이 없이 깍지해진 시간대 편성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진행할 때는 반드시 활동 목표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너무 이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이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지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좀 쉴 틈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의 어떤 긴장과 이완이 이루어지도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돼요? 여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레크레이션을 이제 추가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교육 과정을 이렇게 쭉 해서 짜놨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뭐 지금 어떤 면에서는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좀 따분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럴 경우에 중간중간에 이럴 때는 이런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유도하고 좀 그런 어떤 동기 유발을 하고 흥미 유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짜진 그런 그 프로그램들에는 학생들이 여유가 없어서 더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이런 시간표들을 잘 짜지는 것도 하나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의 이 목적과 지향점을 잃어버리기 쉽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설계나 구체적인 지도안 작성할 때는 이 프로그램의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질문을 던지면서 출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목적과 지향점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어떤 흥미 위주로 간다든지 너무나 어떤 면에서 보면 행동 위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과 지향성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설계나 어떤 구체적인 지도안 작성할 때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질문을 통해서 던지는 이 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가 이제 갖춰질 때 이 프로그램 활동감에 뭐가 생깁니까? 이 생동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 생동감이 넘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생동감이 생기는 목표 달성에 이제 근접한다는 거죠.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돼요?
이 목표 달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생동감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 어떤 그 목표 지향점과 목적과 지향점을 이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생동감이 있음으로써 목적 달성과 여기에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근접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프로그램의 그 설계, 이 프로그램의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자, 참가자, 관련 기관, 교육적 환경,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을 해서, 자, 이 프로그램 지도자가 동원이 가능한 시간과 지식을 활용해서 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 활동을 체계화하는 하나의 어떤 예술이자 예술이자 이 과학이라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계는 예술이자 과학이다. 왜 그러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어떤 참가자나 기관이나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지도자가 여러 가지 어떤 시간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체계화를 하다 보니까 예술이자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 무에서 뭘 창조하니까 유를 창조하는 겁니까? 이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우리가 이제 뭐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뭐 학원에 다녀서 이런 것도 했다고 하지만, 그런 개별적인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는 거죠. 개별적인 것이, 이것이 예술이자 그 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뭐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실적인 예술이지만, 이 예술적 가치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이게 이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또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예술이자 과학이라는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잘 또 이루어져 가는 것이 또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설계는, 지도자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세심하게 분석하고 이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열정, 열정적이고 어떤 창조적인 이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열정과 창조적인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프로그램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생동감 있고 역동성 있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든지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열정을 통해서 이 어떤 면에서 창조적인 이런 것들이 혼합될 때, 여기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참가자 분석 시 고려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고려 시 분석 시 고려사항. 첫 번째는, 자, 학습자를 분석할 때 이제 유념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자, 이 생물학적 특성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적 특성에는 뭐가 있냐면, 참가자의 어떤 연령이나 성별이 있다는 거죠. 성별. 이 연령이나 성별이 있는데, 이 연령은 어떤 면에서 한 개인의 경험이나 또 이 외모를 나타내는데, 이 외모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어떤 면에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험과 외모를 나타냈음. 그 다음에 성별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성별 역시 참가자의 어떤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참가자를 분석할 때 고려사항은 참가자의 어떤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한다. 이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연령이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경험과 외모에 따라서 어떤 지표가 변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별도 마찬가지. 어느 특정한 연령들이 뭐 남자가 많다든지 뭐 여자가 뭐 많다든지 뭐 어떻게 요구에 따라서도 또 분석을 이제 해서 이 참가자 어떤 그런 설계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참가자 어떤 교육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참가자의 교육 수준이나 이 선행 지식, 이것은 이 우리가 이제 경험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지도자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참가자의 어떤 선행 지식,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불안감 정도, 읽기 수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학력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면에서 보면 이 지적 경험, 이 지적 경험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서는 이 교육적 배경이 상당히 분명히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육적 배경. 그래서 교육적 배경은 실질적으로 보면 같은 이 학생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선행학습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어떤 그런 학생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하여튼 교육적 배경을 잘 분석해서 학력 수준을 고려해서 그들의 어떤 지적 경험, 지식, 뭐 이런 것들과 같이 공유했을 때, 프로그램이 이제 설계가 잘 이루어질 수 이제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셋째는 참가자의 어떤 정의적 특성, 이 정의적 특성을 이제 분석해야 된다. 정의적 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참가자의 어떤 것은 그 가치나 어떤 신념이나 그다음에 견해와 흥미, 그다음에 선호도, 그다음에 태도. 그다음에 이제 정의적 특성이라는 것은 하여튼 참가자의 가치나 신념, 견해와 흥미, 선호도,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를 통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이유와 동기,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다음에 학습 유형은 뭐냐, 응? 유형, 그다음에 불안감, 응? 동기, 학습 유형, 불안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동기와 학습 유형,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참가자의 어떤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학습 유형이나 이런 불안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또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참가자의 운동적 특성 및 지각을 분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특성들을 보면,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어떤 체육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만 어떤 그런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 모든 프로그램 상황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은 청각이나 시각, 이 청각이나 시각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어떤 개인의 지각 능력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운동적 상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체육 활동과 연계된 이런 지도자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사항은 보편적으로 이 청각과 시각, 이러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시각 능력, 이게 의존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시 이제 고려 사항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이제 프로그램 이제 지도안 이제 예시입니다. 이제 지도안의 예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실적으로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줘서 그 과제를 제출하기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과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수업을 진행한 것을 하나의 이제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걸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바쁜 관계도 있고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제 과제를 뭐 내주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지도안의 이제 예시를 보면, 자, 이제 강좌명은 이제 공공국 교수고요. 뭐냐면 이제 이 강좌명 진로 만들기입니다. 대상은 학생들인데 여기서 이제 1학년, 2학년인지 그걸 이제 구분을 안 했네요. 그냥 학생들만 해서 대상으로 했고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대상이. 그래서 인원 활동 시간은 이제 40명이고 120시간이다. 120시간. 자, 제목은 이제 진로 만들기다. 진로 만들기. 자, 그래서 장소는 학교에 이제 세미나실에서 하고, 자, 이제 강의 방법은 이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강의식이 있고, 이제 그것을 토대로 이제 모든 별로 모여서 이제 토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활동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준비물은 자, 이제 활동지가 있고, 필기도구가 있고, 이제 진로 카드가 있습니다. 이제 진로 카드가. 그래서 이제 교육 목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진로 만들기에 대한 교육 목표는 목표를 설정을 했느냐.
자, 분류의 목적, 이 분류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진로 만들기에 대한 이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분류가 있잖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공학이냐, 문과냐, 뭐 이과냐, 그다음에 뭐 하여튼간에 예체능이냐 뭐 이런 것들 통해서도 만약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진로 만들기도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대학 전공을 분류 원리에 따라서 나눠봄으로써 자, 대학의 구성과 이제 전공을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전공 분류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전공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에 따라서 뭐가 돼요? 이제 전공 분야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구성과 이제 이런 것들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이제 구성을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입 부분, 전개 부분, 평가 부분 요 세 가지인데 나누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도입 부분은 이제 20분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 진행되는 것은 뭐냐? 자, 이제 세부 목표죠. 세부 목표.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이해와 분류 방법을 이제 이해해야 된다. 이제 개념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진로 만들기의 개념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류 방법을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분류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학에는 뭐 공학이 있고 이제 예를 들어 크게 보면 문과 이과인데 여기서도 보면 공학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과별로 쭉 나누다 보면 공학과, 이학과 그다음에 이제 이저 문과가 그 사회 실무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의과 이제 했고 예체능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어떤 이제 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자, 활동지를 통해서 이제 분류의 기준을 이제 이해하고 그다음에 분류 방법을 이제 안다는 거죠. 이제 활동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지를 통해서 이제 분류 기준을 이해를 하고 이제 분류 방법을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분류의 유용성을 이제 배운다. 그러니까 분류를 왜 하느냐. 분류에 따라서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느냐. 이제 유용성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개 부분에 따라서 자, 이제 전개에서는 이제 우리가 전공별 카드 이제 분류 카드 이제 뒷면에는 졸업 후 진로 기록 모든별 이제 진행을 해서 80분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자, 전개 과정에서는 자, 세부 목표가 뭐냐? 자, 분류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대학 만들기가 이제 전개 과정에서 이루어져는데 이런 이제 분류 과정을 통해서 대학을 만들기를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자, 대학의 전공은 어떤 원리로 이 분류되어 있는가를 이제 고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전공은 어떤 원리로 분류되어 있는가를 이제 고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대학의 이름을 이제 정하는 거죠. 정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카드에서 이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고 자, 98장의 대학 전공 카드를 이 모든 별로 찾은 원리에 따라 이제 맞게 분류 작업을 이제 하고 자, 분류한 그룹별로 어떻게 돼요? 단과 대학의 이름을 이제는 부여한다는 거죠. 이제 그룹별로 단과 대학의 이름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그 카드 이제 그 아까도 이제 있지만 요 진로 카드나 필기도구 이제 활동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에 맞게 그룹별로 이제 이름을 계속 써가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학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기다 뭐 반도체다 뭐 이렇게 쭉 나눌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누려면 너무 힘드니까 뭐 공학을 통합적으로 나눌 건지 문과를 나눌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자연과학을 나눌 건지 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나눠야 된다는 문화예술 나눌 건지 크게 뭐 세 파트를 나눈다든지 어떤 뭐 이렇게 나눈다든지 뭐 해서 이제 거기에 따른 또 뭐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있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이제 그 순서지를 한다 그러면 원공대학에는 뭐 이제 이게 분류를 하는 거죠. 쭉 해서 이제 붙이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포스트에 이제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대학에는 이런 전공이 있고 이런 어떤 분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요걸 통해서 대학은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만들면서 이제 직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 또 이제 나눠져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뭘 통해서 이제 이러냐면 이제 이 평가다. 그리고 평가는 이제 전체 발표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20분 되다. 그러니까 전체 발표 형식으로 하지만 지도자가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설문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하는 거가 있을까요? 아까도 이제 있지만 뭐 설문서 작성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요 평가에서는 이제 그 자기 이제 소감문도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세부 목표는 뭐냐면 자, 발표를 통해서 대학의 전공 분야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조별로 만든 대학의 분류 원리를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제 조별로 만든 대학의 분류 원리를 설명하고 자, 우리가 사는 사회의 구조와 대학의 이제 연관성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사회의 구조와 대학의 연관성을 이제 발표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학의 어떤 구성 요소라든지 이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대학의 어떤 이제 대학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로를 내가 어느 그 진로를 설정해서 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분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끝나면 되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될 사항이 뭐냐면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교육 계획을 작성한다든지 뭘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이제 뭐 진로 카드 구입하는데 뭐 1인에 얼마에서 해서 1,000원에서 뭐 들어가고 뭐 평가 1인 5,000원에서 뭐 과일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다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간다. 40명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총 한 24만 원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다. 이걸 뭐 싼 거죠. 프로그램 지도안을 작성해서 여러 가지는.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까 6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게 이제 도입 부분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이 되는 단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어떻게 이제 지가 이제 진행이 되느냐면 이 프로그램 지도안을 구성할 때 보면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자 프로그램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목표가 있죠. 프로그램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내용과 그다음에 어떤 방법과 평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돼요? 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하나의 이제 문서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라는 것은 청소년의 행동 변화를 위한 어떤 주요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정해진 이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예산 이런 것 등을 문서화해서 이 프로그램을 미리 구상하게 함으로써 자 어떻게 돼요? 보다 효율적인 이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설계 요소를 포함한 이제 설계 예시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제일 첫 번째 설계 예시가 이제 여기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이제 소개를 한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명이 있고 이제 강좌하면 프로그램명이 있고 그 대상이 누구냐? 대상. 그다음에 이제 강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원을 몇 명을 대상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참가자의 이제 특성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의 목표,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 방법, 평가, 그다음에 예산과 유의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유의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통해서 이 이제 도입 단계고 크게 우리가 이제 전개 단계하고 이제 평가는 이제 정리 단계잖아. 사실 정리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나누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거 이제 우리가 도입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참가자를 파악을 하고 그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동기 유발을 하고 주의 환기를 하고 평가 방법을 제시해서 요게는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을 작성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학습자에 대한 이 학습 목표 지금 이것이 지금 끌어올리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제시하고 동기 유발을 하고 주의 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학습자가 이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끌어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올라와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개 부분에서 이제 80분이 우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뭐 어떤 새로운 내용을 습득하고 뭐 과제 해결에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해결 방법을 탐색하는 이러한 이제 방법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 이 과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전개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그 내용을 습득하고 과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것을 이제 탐색해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이 과정이 이제 전개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그 전개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우천시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폭우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재난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 부분 20분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정리하고 뭐 성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뭐 평가나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을 통함으로써 이제 끝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설계하고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어떤 방법이 됐지만 이 프로그램 자료를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6장에서 본 어떤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선정한 목표나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자료를 선정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개발은 프로그램에 주로 활용하는 자료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뭐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인쇄물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료에는 이제 인쇄물이 있는데 자, 인쇄물이 있는데 이 인쇄물에는 자,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된 뭐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논문 그리고 뭐 잡지, 신문, 그다음에 수업용 교재, 매뉴얼, 계획서, 각종 유인물 이런 것들의 어떤 모든 형태의 출판물들을 이제 우리가 인쇄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교재 개발의 경우에는 이 설계 단계에서 정한 목표를 어떻게 돼요? 설계 단계에서 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재를 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쇄물은 모든 출판물 형태를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책이나 논문이나 잡지, 신문, 수업용 교재, 매뉴얼, 계획서, 각종 인쇄물 이런 것들의 어떤 출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어떤 중요하고 그것이 설계 단계에서 정한 목표를 통해서 이제 교재가 제작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 이제 첨가물입니다. 첨가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첨가물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자,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필요한 각종 오디오, 그죠? 오디오 매체나 파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 요즘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녔을 때는 실적으로 보면 뭐 그런 어떤 매체가 없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OP인가 뭐예요 그 이제 해서 영상 그걸 해서 이제 화면으로 붙여서 비춰서 이제 여기다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다 각종 이제 조금씩 이제 벗어나가면서 실적으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제 통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진행. 요즘에는 이제 영상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LED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직접 이제 이루어져가는 이런 현재까지도 이제 다 이제 발전돼 거기에 이제 뭐 라디오나 이제 음악이 담긴 이런 어떤 매체나 컴퓨터 오디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청각화, 시각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모든 이제 어떤 청각물, 시각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청각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보이는 쪽에서의 어떤 그런 들리고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한다면 시각물은 어떻게 돼요? 동적 혹은 정적인 거잖아요. 영상물 이것들을 통해서 뭐 사진이나 슬라이드, 칠판, 그다음에 뭐 그림, 지도, 동영상 이런 것들을 컴퓨터의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어떤 그런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공유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진행해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청각물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시각물도 같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시청각물이에요. 시청각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엮여져서 이제 시청각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시각물과 청각물이 혼합된 방식.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모든 유형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영화나 그다음에 텔레비전, 비디오, 각종 이제 동영상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여러 가지 어떤 사례 학습이나 그다음에 역할극, 그다음에 컴퓨터 및 첨단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각종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모든 유형이 포함되는.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걸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건축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여기 몇 층짜리 이게 이제 건축이 되면서 요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볼 수 있고 좌에서 이제
좌에서 볼 수 있고 우측에서 볼 수 있고 위에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돌려서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성과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 설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 설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말씀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 프로그램 또 현직에 이제 어떤 교관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 프로그램들을 잘 아마 작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강의할 때도 보면 도입하고 전개하고 이제 평가하는 단계까지도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지도안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아마 작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그 프로그램 이제 설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1장에 있는 그 청소년의 이제 그 기말고사에 많이 나오는 거 이제 평가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 설계에 있어서 체계적 평가 방법이라는 이 카파렐라의 어떤 그런 그 평가 그러니까 체계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이제 아마 그 기말고사에 이제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